예,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가 있죠. 예. 이거는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글인데요. 예, 제가 읽으면서 관사를 설명드리기에 좀 알맞은 좋은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골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전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보 진영 사람들은 외국 이민자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예. 그래서 이민자를 많이 받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민자를 자꾸 받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합니다. 국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아니면 그냥 솔직히 이제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진보 진영 사람들은 관대하죠. 문을 열자 그러는데 그게 그 나라 그 개인 우리 미국에 들어오는 개인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나라들에서는 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글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Liberals have long fought for the rights of immigrants. liberals는 영어에서 liberals 하면 뭐죠? 진보 진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시면 the liberals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the liberals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liberals라고 하는 순간 지정된 어떤 사람들이 지칭이 돼요. 그러면 미국 얘기하면서 the liberals 하면 뭐죠? the liberals in this country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the liberals who are in this country.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요. 지정돼요. 그들이 돼요. 그냥 리버럴스 하면은 막연하게 진보적인 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혹은 리버럴한 정치인들 개인으로 본 사람들 복수입니다. 리버럴들은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리버럴스라고 하면 어떤 집단이 지칭이 됩니다. 진보 진영이 되죠. 말 되죠.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그래왔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세력,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서의 진보 진영은 이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보 진영 쪽의 사람들은 이렇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제가 밑에 예문 하나 넣어놨는데 거기에 예문은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대선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예요. 보시면 The liberals' presidential hopeful Moon Jae-in wants a profound change in the country's ten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진보 진영의 그 대선 주자인 그러니까 이거는 더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진보 인사들의 대선 주자가 말이 안 되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세력으로 봐서 이들이 내세운 대선 주자예요. The liberals' presidential hopeful Moon Jae-in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예문이 있었죠. 아이고 폰트 참 안 예쁘네. 아 참. 예. The liberals' presidential hopeful Moon Jae-in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진보 진영인 거예요. The liberals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텐데 잠깐만요. 예, 그냥 말로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와. 예. 자, 진보 진영 사람들 이거는 사람들 개인들 혹은 단체들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진보 단체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죠. The liberals 하면 묶이는 거고요. 자, 그들은 오랫동안 for the rights of immigrants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immigrants라고 묶을 필요가 없죠. 그냥 immigrants 어떤 착취당하는 노동자
어디 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어떤 뭐 히스패닉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뭐 한국인. 자,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권리니까 the rights는 지정됩니다. Businesses, 그런데 기업들은 have long fought for the right of people to immigrate. 이거는 그들의 이민할 권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거는 기업들은 자꾸 외국에 뛰어난 그 뭐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아니면 히스패닉 저렴한 인력 또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전반적인 인권이나 노동권 같은 것이고 이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It's a crucial distinction. 매우 중요한 distinction 앞에 관사가 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띵이거든요. 차이 같은 거죠, 이건. There are many distinctions 하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중요한 차이예요. 마크 저커버그 of Facebook.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마크 저커버그가 만약에 여러 개 존재하는 사물이라면 관사가 필요했겠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이건 아니죠. 인명이니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created a lobbying. 그런데요, 인명도 가끔 그렇게 취급할 때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마크 저커버그, 저 마크 저커버그라고 구별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인데 구별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마크 저커버그가 아니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변했어. 야, 쟤 출세하더니 This is not the Mark Zuckerberg that I used to know.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The Mark Zuckerberg that I used to know. 하면은 이제 이 마크 저커버그하고 저 마크 저커버그하고 다른 거죠. 그럴 땐 구별을 하니까 사물처럼 취급하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created a lobbying organization FWD.US this year. A lobbying organization을 만들었어요. 이건 동격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콤마 있다는 거는. 금년에 라비 그룹, 나비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추가 정보죠. 금년에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To try to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텐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죠. 자, 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요즘에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예. 봉준호의 가장 최근작이 뭐죠? 옥자였나요? 그러면 뭐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동물의 권리는 어떤 것이냐, 뭐 그런 걸 다루고 있죠. 그게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봉's latest movie deals with an interesting ethical issue. 봉준호가 만든 영화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최근작이라고 하면 지정돼야 안 돼요. 되죠? 설사 그 영화를 모르는 분도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최근작은 지정이 됩니다. 여러 개 중에 가장 최근 것이니까. 거기다가 영화 제목을 이제 붙이려고 하면 그건 추가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영화 제목 같은 거는 이제 이탈릭으로 많이 쓰죠. 이탈릭으로 쓰듯이 이제 이탈릭을 안 쓰면 따옴표로 나타내 주죠. 이탈릭을 안 쓰고 따옴표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탈릭을 써서 그냥 나타내든지. 옛날에 타자기로 쓸 때는 이탈릭을 쓰기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도 쓰고 꺽쇠 표시도 하고 밑줄도 긋고 뭐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나온 것들 보면은 막 밑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자, 보시죠. 됐나요?
자,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무명 배우 시절을 겪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옥자 봉준호 영화에서 큰 역할을 하나 따냈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He landed a major role in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봉의 가장 최근 영화 하면 봉준호의 가장 최근 영화는 정해졌으니까 옥자는 추가 정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Major role in the 봉준호 movie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봉준호는 여기서 형용사로 쓴 겁니다. 제임스 카메론 무비 하듯이. 봉준호 무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봉준호는 형용사예요. 자, 봉준호 무비예요. 어떤 봉준호 영화죠. 그렇죠? 그런데 인더 봉준호 무비 하면 그거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 봉준호 영화. 알 수 있어요? 이 독자가? 이게 무슨 영화인지? 이거는 애초에 모르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봉준호 영화에서 큰 역할을 맡았어고요. 이건 그 봉준호 영화. 이건 모르죠.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앞에서 언급됐었으면 모를까. 여기다가 옥자라고 제가 제목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옥자라고 영화 제목을 넣어주면 이 옥자는 추가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애매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뜻이 의미가 애매해요. 확정 안 돼 있어요. 앞에서 언급된 경우는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봉준호 영화 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옥자가 추가 정보가 아니라 쉼표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쓸데없는 얘기였나요? 저 쉼표까지는 관심이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콤마를 쓸지 안 쓸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이게 콤마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이게 뭐 세상을 뒤울 만큼 중요한 뭐 문법 요소는 아닌데 가끔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콤마를 쓸 필요가 콤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in the latest 봉준호 무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봉준호 무비 많은데 the latest 봉준호 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옥자가 추가 정보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원어민들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들도 많이 틀리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 외국어로 배우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규칙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문장을 쓰실 때도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콤마 넣고 뭘 넣어야 될지 그냥 이어가야 될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필기한 거는요. 나중에 다 올려드릴게요. 저기 네이버에 양실의 영작하고 치시면 그 영작 잘하기 아니다. 이거는 저기 학원 웹사이트, 학원 사이트에 가시면 필기 올려드릴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예. 자, all lobbying organization이니까 여기서는 애초에 지정된 걸 뭐 지칭한 게 아니었죠. 로비 기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 하니까 그걸로 문장이 충분히 돼요. 그 상태에서 들어간 거라서 이건 추가 정보예요. 라비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FWD.US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통째로 없어도 말 되죠? 뭐 하려고요? To try to unite the two causes. The two causes라고 했으니까 지정된 거네요. 뭐예요? 앞에 언급된 그거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하나하고 사람들이 쉽게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자는 것. cause라는 단어는 좀 뭔가 거창한 거,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목표 이상의 것, 그 외의 것을 내가 추구할 때 cause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큽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가 그의 cause일 때도 있고요. 이 나라의 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남북을 통일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기견
이 학대당하는 거, 유기견이 좀 더 보호받는 받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의 커즈예요. 자,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 커즈죠. 사람들이 미국으로 더 이민을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커즈죠. 사전을 영한 사전 너무 믿지 마세요. 영한 사전 보면 커즈 찾아봐야 뭐 대의명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어 익히지 마시고 문장 속에서 보세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럴 때 딱 쓰면 좋은 단어인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예쁘게 옮길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by casting 뭐 함으로써요? 자, 그 마크 저커버그가 금년에 라비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은 FWD고요. 이 두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by casting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s an issue of justice. 자, cast something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배우를 영화에 캐스팅해요. 자, 이 사람을 제가 범죄자로 캐스팅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범죄자로 캐스팅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뭐 정치인으로 캐스팅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캐스팅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이걸 어떤 이슈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자들 더 많이 받읍시다라고 기업가들이 뭐 삼성이나 현대 아니면 이들이 모여 있는 단체 있죠. 전경련 이런 데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읍시다라는 주장을 할 때는 보통 뭘 근거로 내세웁니까?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고 GDP 성장률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 받아들여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뭐 주로 이런 경제 이슈로서 이걸 제시하죠. 근데 마크 저커버그 미국에서도 아마 기업들이 이민 규정을 완화하자고 했을 때는 이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커버그는 이번에 이걸 뭐로 제시했어요? Immigration Reform, 미국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뭐로 제시했습니까? An issue of justice. An issue of justice니까 이건 형용사 같은 느낌인 겁니다. of가 이게 소유격이 아닙니다. 정의의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관련된 이슈다. 이건 정의와 관련된 이슈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거 관사를 더로 바꾸면 또 달라지죠. The issue of justice 하면은 제가 the issue of justice라고 말을 하면 동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슈죠. 정의가 하나의 이슈인 거예요. 정의를 이슈로 봐서 말을 하는 거라고요. 정의라는 이슈는 한국의 유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최근에 민주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정의라는 아니면 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정의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해. 그러면 the issue of justice has been a major factor in recent elections. 이해되세요? The issue of justice 하면 justice를 하나의 이슈로 보는 거예요. justice라는 이슈죠. 확정되기 때문에 justice라는 이슈니까 확정돼 있어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더해요. 그런데 an issue of justice 하면은 보세요. 우리나라 구속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구속영장 문제라든지 뭐 사람들이 투표하고 인증 뭐 선거인 투표 인증 막 사진 올리는 거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자, 이런 거를 그 뭐 불법화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작은 범죄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어떤 사람은 신청 안 되고 막 이런 거는 어떤 제가 그 중에 어떤 이슈를 이건 정의의 이슈예요. 우리가 대충 넘길 게 아니에요. This is an issue of justice. 또 어떤 것도 This is an issue of justice. 이런 것들은 뭐예요? Issues of justice. Justice의 이슈가 아니죠. Justice가 소유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Justice 나와봐. Justice라는 A의 이슈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of justice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보면 불가산 명사, 추상적인 명사가 나오게 돼요. 관사 없죠. 그래서 이해되세요? 이게 이게 구체적인 저 회사의 이렇게 something of that company 이렇게 되면 그것에 뭐가 됩니다.
이건 이것과 관련된 이슈예요. 자, 이걸로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이민 문제를 이민 개혁이죠. 이민 개혁을 정의의 문제, 정의의 이슈로 제시함으로써 두 개를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자, 리폼이 지금 보면 리폼 앞에 관사가 있나요, 없나요? 리폼이 어디까지 가냐면 컴프리헨시브 이미그레이션 리폼이죠. 보이세요? 관사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건 불가산인 거죠. 이렇게 쓸 때는 리폼이 자꾸 이런 단어 익히실 때 개혁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바꾸지 마세요. 한국어로 머릿속으로 바꾸면서 영어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리폼이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띵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띵들이면 reforms죠. A reform, a popular reform도 있고, a successful reform도 있고, a lousy reform도 있고 여러 가지 reforms들이 있겠죠. 개혁 조치들이죠. 이건 개별. 이미그레이션 리폼스라는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개별 조치들이에요. 이미그레이션 리폼스는 법원에 의회에서 우리나라도 이미그레이션 관련 리폼들이 몇 개가 통과될 수 있죠. 지난달에 3개 통과됐는데 이번 달에 또 2개 통과시키고 이럴 수 있죠. 이미그레이션 리폼들을. 이거는 그런 개별 조치들이 아닙니다.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개혁이 중요한 이슈예요. 개혁 추상적이죠. 이해되세요? 개혁. 그는 개혁을 약속했다. 그럼 뭐예요? He promised.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을 약속했다. 그럼 뭐예요? 개별적인 개혁 조치들을 약속하기도 했을 겁니다. 선거 전에. 그런 건 여러 가지 리폼스를 약속한 거고 무슨 약속을 했겠어요? 더 크게. 개혁을 약속했겠죠. 그러면 he promised reform. 이해되세요? 자, 개혁을 정의의 이슈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입니다. 11 million people is a lot of people who are being treated unfairly right now. 11 million people 그러면 복수인데 is a lot of people이라니. 이때는 1100만 명을 인간 주체로 본 게 아니라 그러면 they are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복수가 되죠. 1100만 명이 지금 이 나라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살고 있어. 그럴 때는 11 million people are staying in this country as illegal immigrants. 그렇죠? 지금 1100만 명이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라고 할 때는 복수죠. 근데 이건 1100만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죠. 이해되시나요? 11 million people is a lot of people.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지금 이거는 구어체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1100만 명이나 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뜻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민자들을 보다 온당하게 대우해 줍시다. 이민자들이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걸 GDP 향상, GDP를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이슈로 제시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 부당한 대우 받고 있어요. unfair, justice 이슈로 제시한 거죠. 자,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여러분이 저커버그가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서 이민자 많이 받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비난하겠죠. 아무리 정의로운 말로 포장을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해봐야 우리는 안 속죠. 이거는 굉장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런 걸 셀프-서빙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커버그의 advocacy 하면 여기서 어떤 뭐 유기견을 돕는 활동을 한다든지 뭐 낙도 어린이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농촌에 도서관 짓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어떤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advocacy라 그래요. 원래 의미는 이제 누구를 옹호하다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누구를 옹호해서 법원에서 내 아들 옹호해서 법원에서 싸워주는 사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advocate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요즘은 이미 의미가 확장돼서 시민단체 활동하는 걸 advocate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이건 이 사람의 이러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미스터 저커버그의 이러한 활동이 혹은 이러한 주장이 self-serving 해요. 그러니까 as self-serving as his advocacy may be.
이건 그의 이러한 활동이 셀프-서빙 하기는 하지만이에요. 셀프-서빙 하기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주로 관사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많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보통 뭐뭐 하기는 하지만인데 뭐뭐 하기 때문에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S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알아두세요. 이건 보통은 뭐뭐 하지만이에요. 셀프-서빙 하기는 하지만 그래놓고 대시가 들어갔어요. 이건 그게 사실은 이러니까 말이에요 하고 원래 문장 구조는 이겁니다. As self-serving as Zuckerberg's advocacy may be, h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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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건데 우리 말하다가 최근에 뭐 청와대가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청와대가 최근에 이렇지만 그게 사실 좀 며칠 전에 이런 뉴스도 났잖아요. 이렇게 살짝 끼어들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 끼어드는 말이죠. 셀프-서빙 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이미그레이션 리폼이요. 또 불가산으로 썼죠. 개혁하는 게 happens to라는 건 뭐예요? 알고 보니 이러네. 우연찮게 이러네. 어때요? align이라는 거는 뭐 2개, 3개의 사물이 딱 줄을 맞춰서 쫙 맞아 들어가는 거. 뭐 줄 잘 맞춰서 서 있든지 여러분이 뭐 같은 거 줄 맞춰서 딱 놓는 게 align 하는 거죠. 책들 같은 거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리폼이요. align nicely with the interests of the technology industry. IT 업계죠. 여러 영어에서 IT 인더스트리라고 하시면 촌스럽습니다. 그 말 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테크 인더스트리고 IT 기업은 테크 컴퍼니죠. 자, IT 업계의 이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이익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와 nicely align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맞네. 그들의 이해관계와. 다시 그러니까 봅시다. 저커버그의 이러한 활동이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자기 이익에 맞춘 거기는 하지만 그도 그럴 게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라는 게 그 IT 업계 이익하고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나이슬리에서 보면 약간 빈정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align nicely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his high-minded rhetoric, high-minded라는 거는 왠지 뭔가 고상하고 아주 고결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high-minded한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원조를 준다고 할 때 원조를 줍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같은 인류로서 저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저렇게 퀭해가지고 죽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장을 그러니까 원조를 주장하면서 지금 이 나라들이 보면 지하 자원 많고 이러니까 곧 정정도 안정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가서 우리가 좀 환심을 사놓고 관계를 개선해 놓는 게 나중에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앞에 거의 주장이 좀 하이마인디드한 주장이죠. 고상하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좀 이기적인 자기 뱃속을 차리는 자기 입속 차리는 주장 같기는 하나 그의 이러한 거창한 언사는 reflects 뭘 반영해요? An attempt to appeal to. 자, 왜 이런 거창한 언사를 써요? 저 진보 진영 인사들에게 조금 어필하고 싶은 거죠. It reflects an attempt to appeal to pro-immigration liberals.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더가 붙을 수 있습니다. liberals 앞에 그러면 하나의 집단 pro-immigration을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을 옹호하는 리버럴들이 특히 또 있겠죠. 리버럴 중에. 그걸 하나의 세력으로 보고 이들이라는 느낌으로 말하면 더가 들어가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프로그레이션 리버럴들 뭐 어떤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잘 보이고 싶은 시도이죠. 이 reflect는 비동사로 그냥 바꿔도 되겠습니다. His high-minded rhetoric is an attempt to appeal to pro-immigration liberals. 왜냐하면 이 진보 인사들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Who presume that 여기선 콤마 없으면 이상해집니다. 제가 아까 콤마를 따지는 이유가 그런 걸 잘 알아두시면 이런 데서도 구별이 돼요. 이 콤마가 없으면 이런 프로이미그레이션 리버럴이 되니까 프로이미그레이션 리버럴 중에 이런 자들이 되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프로이미그레이션 리버럴 전반에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이렇죠. 이들은 이러니까 콤마가 있는 거죠. 추가 정보인 거죠. 이게 없으면 추가 정보가 아니죠. 이런 리버럴들이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이런 리버럴들이 아니고 리버럴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요.
리버럴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정의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Who presume that opening doors wider is the humane thing to do.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opening doors wider 이런 말 할 때 또 이 앞에다 더를 붙이냐 마냐 막 이런 게 고민이 되실 텐데 이 사람은 여기서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미국 얘기를 하면 to boost our economic growth we must open 제가 to boost our economic growth 하는 순간 our가 지금 제시됐잖아요. 그러면 미국 얘기잖아요. To boost our economic growth we need to open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가 되죠. Our doors wider to immigration. 이해되세요?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그런 말 할 수 있다고요. 기사에서. 한국이 최근에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러는데 한국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담보하려면 이민자들에 대해서 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글 실릴 때가 있죠 가끔. 그러면 South Korea needs to open. South Korea가 제시됐죠 주어로 지금. South Korea needs to open its doors wider to immigration. 그러겠죠. 여기서는 어떤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doors 앞에 뭐 소유격 없죠. 이해되세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is the humane thing to do. 여기에 관사를 어로 써도 됩니다. 관사는 여기는 어를 쓰면은 it's a humane thing to do니까 이건 휴메인한 거야, 인간다운 거야. 근데 더를 썼으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같은 이게 정답이야. 이래야지. 딴 건 틀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라고 지정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됐던 간에 누가 이민하겠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할 일이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저자는. But humane for whom?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 인간적인데? What's good for immigrants? 여기서 계속 제가 이거 미리 설명 안 드렸는데 우리가요. 자, 미국에서 최근에 이민이 이번에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런 말 할 때 그 기사 읽어보면 다 이미그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민하면 이미그레이션이 나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뒤에 가면 나올 텐데 뭐 가나라든지 IT 같은 아프리카 국가 이런 국가들은 뭐가 문제겠어요? 힘들게 이 나라들도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대 그랬지만 왜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이 나라에 인재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가는 대학교 있잖아요. 아 이렇게 수재들 모아가지고 대학 교육까지 시켜놓으면 나가요. 그리고 안 들어오죠. 그 나라들에서도 이민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면 영어에서 뭘 써야겠어요? emigration이 문제가 되죠. 이해되세요? 미국에서는 high immigration is a big proble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해되세요? High immigration rates are a big problem. 이런 나라들에서는 immigration rates가 큰 문제죠. 여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나라 입장을 생각하면 미국 입장이면 들어오는 거가 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가난한 나라들은 나가는 게 문제가 되고 이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어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자 나라로 옮겨가죠. 그들에게 좋은 것이 migrants from poor places 이런 데서 이민을 나오는 사람들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emigrant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immigrants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immigrants from poor places가 되죠.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나 유럽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not always good for the countries they are leaving behind. 이들이 떠나오는 나라에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진행형을 썼는데 오늘 관사 얘기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눈에 걸려요.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It's not always good for the countries they leave behind라고 현재 시제를 써도 되기는 합니다. 현재 시제 써도 되기는 하지만 복수형, 그러니까 진행형을 쓰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떠나요. 떠나면 난 좋죠. 내 가족들 데리고 미국 가면 됐죠. 내가 가나에서 뭐 뛰어난 어떤 공학자인데 이건 좋지만 지금 내가 떠나가는 이 나라죠. 이해되세요? 뒤에도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고려를 해야 되실 만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미울 거예요. 얄밉고.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꼭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법안을 부결시키고 싶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딱 부결시켜서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싶은데 어떤 법안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지지세가 많다. 이거 괜히 부결시켰다가는 역풍 맞을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 될 것 같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할 때요. If we kill this bill,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꼴이 될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we will help Trump.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부결시키면 우리는 트럼프를 도울 거야. 이상하죠? 안 이상하세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안을 부결시키면 이 부결은 내일 표결에서 일어날 행동이죠. 내일 이 법안 부결시키자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내일 우리가 이거 부결시키면 그 당시에 그 행동이 갖는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땐 진행형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도와주고 있는 거야. 트럼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반대표 던졌어요. 반대표 던지는 거 있는데 그 순간의 행위가 뭐냐면 나 지금 트럼프 도와주고 있네. 그래서 진행형을 써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트럼프를 돕는 꼴이 될 거다. 그 행동이 갖는 의미죠. 이해되세요? 구별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내가 떠나요. 떠나는 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떠나가는 이 나라 이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형이 좋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남겨지는 나라에도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저기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안 썼죠. 아까 미국 얘기할 때는 마크 저커버그 얘기할 때는 이미그레이션이었다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으로 바뀌었죠. 자, 이주라는 거, 이민은 is good for poor countries. 이민이 여기 이민 현상이죠. 이민이 가난한 나라들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단수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For a poor country 됩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는 어떤 한 나라 얘기를 계속 하시고 싶으면 어떤 막연하게 어떤 한 나라 생각해서 어떤 한 가난한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이민을 가면 송금도 보내오고 또 선진 문물도 배워서 나중에 오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의 말을 할 것 같으면 단수로 써도 돼요. 한 나라를 생각해서. 자, 이 사람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Poor countries 하면은 구체적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가난한 나라들을 더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막연하지만 이 세계에 보면 이제 가난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But not in every form. 하지만 모든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민 현상이에요. 이민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모든 형태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And not in unlimited amounts. 그러니까 처음에 한 뭐 전 국민의 0.1%이 정도 이민을 가고 그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나라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의 10%가 떠나고 그러면 그 나라는 풍비박산 나죠. 하지만 무한정 그런 것도 아닙니다. The migration that 여기서 migration 앞에 간사가 붙네요. 자, 왜 반터나 한번 봅시다. The migration that research shows is unambiguously beneficial. unambiguous하다는 거는 애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나쁜 거, 분명히 좋은 거죠. 이론의 여지 없이. research shows 하는 건 리서치에 따르면 나타난 거죠. 리서치가 보여주는 바로는 이거는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이에요. 됐죠? 그리고 리서치는 불가산이에요. 가산으로 가끔 쓰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한 100년 전쯤에 쓰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좀 철학적인 논문 같은 거 낼 때 복수로 쓰고요. 리서치 쓰라고. 우리는 그렇게 쓸 필요가 쓰면 이상해요. 우리가 쓰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그러니까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지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그레이션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정답은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정답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문장을 자꾸 봐야 소용없어요. 절 보세요. 그러니까 느끼셔야 돼요.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의심할 바위 없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migration은 하고 뭔가 정해진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서 자 뭐 올해 나무주연상 후보들 쫙 얘기한 다음에 수상자는 누굽니다라고 발표할 때 A winner is 누구라 그래요? The winner is라고 그래요. The winner잖아요. 왜 정해져 있는 존재 이거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지정돼 있잖아요 지금. The winner is the migration that is beneficial 한 거는 이해되세요?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is 뭐예요?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안 헷갈려요. 이해되세요? 눈에 힘을 주고 문장을 쳐다봐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느끼셔야 돼요. 자꾸 입에서 되뇌어 보시면서 The winner is Brad Pitt 하는 것처럼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is 뭐예요? 이해되세요? 느낌 오세요? 그럼 됐어요. 이제 끝났네요. 이제 그만할까요? 그럼 지정의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소리 내서 하셔도 돼요.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is 이해되세요? 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여러분이 뭐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뭐 14세기에 게르만족이 뭐 또 로마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그 16세기에 또 한 차례 대이동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이런 거를 사건처럼 보기 때문에 migrations, a migration, a massive migration 이런 식으로 관사가 붙고 하나하나 세죠. 여기서는 이주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거 이거 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이주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주하는 거.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역사상에 있었던 이를테면 3차례, 4차례 어떤 마이그레이션 중에 어떤 하나를 지칭해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하는 건 마이그레이션 중에 어떤 한 타입 종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더 마이그레이션 때 이렇게 해서 잘 안 해요.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the migration that is beneficial 원래는 그렇게는 잘은 안 해요. 사실 좋은 건 이거죠. The kind of migration, the type of migration 이해되세요? The type of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건 the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is the kind in which 그런 종류의 마이그레이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어서 더 카인드를 한번 썼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앞에서는 안 쓴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the kind of migration that is unambiguously beneficial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서 쓰려고 뺀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무의미하냐? 아닙니다. 이게 더의 의미는 분명히 그겁니다. 그거는 이거야. 이해되세요? The kind 그런 migration이죠. The kind in which young people travel to democracies like America for higher education. 젊은이들이 뭐 러시아나 북한 이런 데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대학 higher education 하면 보통 대학 이상이죠.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종류. And then go home.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인재가 미국 같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고 고국에 돌아가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됐죠? 그건 이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Not only do these young people, not only 같은 게가 아니라 not only죠. 죄송합니다. not only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도치돼요. 도치되는데 bring back 같은 동사를 여기 이 자리에 놓을 수는 없으니 가짜 동사를 하나 갖다 놓죠. Not only do they bring back 이해되세요? Not only do they bring back valuable skills directly learned in the classroom. 밑에 쭉까지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인재가 미국 같은 서구 민주주의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내가 화공학과를 배울 수도 있고 유전공학을 배울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거 여기에 왜 왔어요? 미국에 왜 왔어요? 유전공학 배우러 왔잖아요. 화학공학 배우러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배워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선진 시민 의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ot only do these young people bring back valuable skills directly learned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하면은 걔가 다니던 교실 어떤 교실 정해져 있나? 뭐 이를테면 103동 뭐 B동 102호 뭐 어떤 클래스룸이 아니라 이건 수업대 같은 의미예요. In the classroom 하면 수업에서 이해되시나요? 수업에서 배운 거. 그러면 directly 수업에서 이렇게 앉아서 배웠기 때문에 directly냐? 여기서 directly는 그런 느낌이 직접적이라는 것보다는 이 나라의 그러니까 수업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directl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선진의식 배우면 그것도 directly 배우는 거죠. 그런데 수업 때 배우는 거하고 일상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 좀 구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수업 때 이 사람이 배운 knowledge 같은 것도 영어에서 스킬이라 그래요. 예. 값진 스킬을 가져갈 뿐 아니라 they bring back 또 이것도 가져가요. 보면 bring back 두 개 썼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별거 없나요? 자, 우리가 영어 할 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는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거 싫어해. 자꾸 다른 거 하자. 뭐 다른 동사를 bring back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convey 뭐 이런 거 뭐 다른 걸로 해볼까? 조금이라도 비슷한 단어 내가 아는 거 있으면 동원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건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날 때 이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100% 확신이 드실 때 그래야 되는데 보통 안 되잖아요. 100% 확신이. 그래서 괜히 다양하게 쓰겠다고 조금 자신 없는 단어로 대체하면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글 쓴 사람 어휘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봤는데 잘 쓰겠죠. 어휘력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국에 살고 한국어 잘하지만 글 쓰는 거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이죠. 미국 내에서도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 다른 단어 굳이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짜내면.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단어를 쓰는 게 무슨 지상 목표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거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괜히 다른 단어 써서 의미가 흐트러질 것 같고 그냥 이상한 느낌 나느니 같은 단어 반복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이걸 또 가져가고 또 이것도 가져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강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 2번, 3번 사용하는 것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They bring back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s. 우리는 보통 뭐 외국에 가서 선진 의식 배워온다 그러는데 그 의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나중에 한국어를 영어로 옮길 때 advanced consciousness를 가져간다 말이 안 되죠. 의식된 상태를 어떻게 선진국에서 가져와요? 예. 뭐예요? attitudes죠. 그러니까 뭐 선진 의식을 배워온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그대로 의식은 영어의 consciousness야 이런 식으로 단어 익히지 마세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태도야, attitude는 태도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말의 태도야, assimilate는 동화야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딱딱딱 맞춰서 외우시는 거 도움 안 돼요. 이럴 때 이런 말 쓰는구나, 그치?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도 하다가 비판도 하다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부족이라고 총 들고 싸우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여기서는 토론하고 예, 뭐 그런 걸 배워가겠죠. 이해되세요? Bring back political. 제가 자꾸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것 같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재밌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됐죠.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s를 bring back 합니다. 됐죠? That they have assimilated from their classmates. 동료들에게서 함께 생활하면서 익히게 된. assimilate도 사전 찾아보시면 동화하다가 돼요. 예, 원래는 그 의미로 많이 써요, 진짜. 미국 어떤 뭐 파키스탄인이 인도인이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좀 살다가 미국인처럼 사고 방식이 미국인처럼 바뀌고 생활 태도가 미국인처럼 되는 거죠. 햄버거 먹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이제 관계도 더 뭐 대등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어시밀레이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예, 다 자기의 원래 그 문화적 특징 이런 걸 보존하자. 그 대신 이제 사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되죠. 미국에 와서 미국 국민으로 사는데 이 사회에 소속감은 있어야죠. 소속감을 심어주는 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사회 통합. 인티그레이션은 계속 중요한 이슈인데 어시밀레이션은 요즘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좀 약간 생물학적인 느낌이 나는데 생물학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동화작용이라고 배우신 적 있어요? 예. 우리가 내가 삼겹살 먹고 소주 마시고 밥 먹고 이러면 얘네들이 소화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되죠. 여기선 그 느낌을 하는 거죠. 체화된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learned라고 하시면 돼요. They have learned. 그런데 진짜 내 몸에 밴 체화된 그런 것도 가져갑니다. Their skills.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배워간 이런 skills가 raise the productivity of the productive라고 한 건 지정된 겁니다. 이제 왜 지정이 되냐면 내 고향의 이 사람들의 productivity니까. The majority를 뭐 대다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우리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진국가에 가서 선진 지식과 선진 학문과 문물을 배워온 사람들이 소수 있는데 대다수는 이러잖아요. 고향에 있는 자들이니까 the majority 더가 왜 지정되냐면 이들이라고 지정돼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그냥 majority가 관사 어하고 함께 쓰일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시면 we must secure the support of a majority to pass this bill.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하원에서 뭐 시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we must secure the support of a majority. A majority는 막연한 거거든요. 이거 51%가 됐건, 그러니까 51%여도 상관없고 60%여도 상관없고 70%여도 상관없죠. 머저리티는 많이 존재하는 것 중에 막연하게 어떤 하나면 되죠. 이거는 그냥 과반이죠. 반 이상.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문장은 고향의 이 대다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정돼 있어요. And their attitudes. 예. 자, 그들이 배워간 지식은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and their attitudes, 이들이 배워간 선진 의식은
accelerate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은 확정된 게 아니죠. 그냥 민주화 과정이죠. 민주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앞에 거를 받는 거니까 지정이 돼 있으니까 더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The skills 이렇게 그들이 가져가는 the skills they bring home 이런 거죠. The skills they bring back home raise the productivity of the majority. 이해되세요? The skills they bring back 같은 느낌으로 the skills라고 해도 말이 돼요. 예를 들면 global data on students from poor countries who have studied abroad since 1950 have since 이걸 보시면 되는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공부하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속적인 뭐 연인원 같은 느낌인 거죠. 예. 1950년대 이래로 그렇게 해외 유학을 간 사람들,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서 해외 유학을 한 사람들, 여기서 선진국에 꼭 갔다는 얘기는 없네요.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서 해외 유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니까 유럽 학생들 얘기만도 아니고 아프리카 학생들만의 얘기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글로벌하는 인터내셔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전 세계입니다. 인터내셔널은 두 나라 이상만 관련되면 다 인터내셔널입니다. International Treaty, 국제조약이죠. 봤더니 shows that 이걸 보여줍니다. That those who went to democracies, democracy가 불가산이 아니에요. 지금 복수예요. democracy가 복수라는 거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런 나라들 아니면 democracy를 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들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도 democracies라고 하고요. 가산 명사가 돼서 we are a democracy라고 하죠. We are a democracy. 집단도 democracy를 하는 집단이면 a democracy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산악회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등산회 이런 거 만들었으면 그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어딜 갈까? 도봉산 갑시다. 그러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군대 같은 조직은 democracy로 자 이거 작전 어떻게 할까? 싫어요. 추운데 왜 작전해요? 이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뭐 밑에 어떤 병사들의 불만이 심합니다. 뭐 밑에 이러면 장군이 This is not a democracy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조직 아니죠. We are not a we are 이해되세요? 예. We protect democracy. We are not a democracy. 이해되세요? protect보다는 defend겠죠. 예. 자, those who went to democracies 한 그 사람들이 이럴 때요. 1950년 이래로 해외 유학을 한 학생들을 봤더니 이럴 때는 현재 완료 썼죠. 그런데 이런 걸 봤더니 shows that 선진국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유학을 했던 애들이 학생들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민주주의에 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50년대부터?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로 쓸 수 있어요. Who have gone to democracy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번 시간 관계가 이렇게 확정이 말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개별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70년대 갖고 어떤 사람은 62년에 갖고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과거 시제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선진국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 accelerated political liberalization,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죠.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가속시켰습니다. In their home societies, 이건 자기 나라죠. 자기 나라, in their home countries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societies라고 한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society라고 말할 때는 이 나라의 어떤 사회 형태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농촌 사회야. 1960년대까지만 해도 South Korea was an agricultural society. 한국은 이제 뭐예요? South Korea has become an industrial society. 한국은 남성 위주의 사회야. South Korea is a male-dominated society. 이해되세요?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사회 성격 같은 거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네 나라인데 이 단어 쓴 거는 그 느낌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독재나 아니면 약간 그 봉건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 그런 자기네 나라를 해서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켰어요.
out of all proportion to their numbers. out of proportion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무슨 사람을 그리는데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은 대충 사람 같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되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out of proportion이죠. Its head, the head is out of proportion이죠. 한 나라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인구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10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한 10,000명이 외국을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건 요만큼인데 비율로만 보면 out of proportion이니까 그들의 숫자에 걸맞지 않게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거죠. all은 강조하는 말이죠. out of all proportion to their numbers.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를 월등히 뛰어넘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됐나요? 예. 그래서 who went to 이런 사람들이 accelerated 다 과거 시제 썼죠. 여기에서 현재 완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해왔어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They have accelerated. 됐나요? 자, 그리고 계속 합시다. Democratization 이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글 써보면은 글을 이렇게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국식으로 사고 해서 그렇죠. 한번 보세요. 우리끼리 그냥 말해봅시다. 이거 보지 마시고. 자, 가난한 나라 학생들이 1950년부터의 데이터를 쭉 봤더니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정치적 자유화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소유격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의 민주화. 그럼 우리는 머리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쓰세요. They contributed 기여했다는. They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ir home countries. 그래서 예쁘게 해냈어. 기쁜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They accelerated the political liberalization of their home societies라고 안 했잖아요. 보이세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democratization across Latin America, Africa and Asia has been supported by this process.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주화도 이러한 과정으로 촉진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민주화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the democratization of Latin America, Asia and Africa 그러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안 썼을까요? 두 번 다. 이건 across는 in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Africa, Asia. 근데 across 하면 두루두루 이렇게 강조되는 거고요. in으로 써도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the democratization of 뭐라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소유격을 쓰면요 다쳐요. The democratization of 뭐 하면 누구의 민주화 이래요. 누구의 민주화 하면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게 완결된 과정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건물 짓는데 100억 원 들었어. 그러면 the construction of this building cost me 10 billion won. 이런 말 할 수 있죠. The construction of this building 할 때 이 빌딩의 construction이잖아요. 보이시죠 이 빌딩? 그리고 이 빌딩의 construction 완결된 과정이죠. 끝났죠. 자기네 나라의 민주화 그러니까 어떤 뭐 가나나 어떤 케냐나 가나나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코트디부아르든지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의 이 나라들의 political liberalization 완결됐어요? 그러니까 the political liberalization of 뭐 하면은 뭐 해가지고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자유화된 나라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들이 보면 아직까지 민주화가 안 돼서 맨날 그 독재가 있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개선된 나라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민주화가 진척된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켰습니다는 괜찮잖아요. The liberalization of their home societies 하면 뭔가 완결된 관정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Africa and Asia. 또 뭐 아시아에 민주화가 많이 된 나라도 있고 안 된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민주화가 그러니까 민주화는 그냥 민주화되는 과정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현상으로 민주화가 되는 진척되는 게 도움이 됐다. 되죠. 근데 이 나라들의 민주화 그러면 완성된 것 같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만큼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democratization has been supported by 됐죠. 예. 영어를 읽으실 때 한국어로 독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국어로 독해하면 영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이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느끼어야 되는데 느끼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assimilate 해야 되는데 체화하고 그걸 못해요. 자꾸 그냥 이거 보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걸쳐서 민주화가 이 과정, 이러한 그 과정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뭐 아싸 해냈어, 막 기뻐하고 한국어로 예쁘게 뽑아내는 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동시통역하실 거 아니면 지금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은 필요하죠. 귀로 막 정보가 들어오는 때만 노는 대로 예쁜 한국어로 뱉어야 되니까. 우리는 동시통역사 수준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영어가 안 돼서 문제란 말이에요. 영어를 쓰는데 문장도 이상하게 써지고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자체가 지금 딸리기 때문에 영어의 숙달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예쁘게 뽑아내는 게 왜 중요해요? 그렇게 스터디하면서 이거 막혀 무슨 뜻은 알겠는데 한국어로 안 돼. 한국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하니까 한국어 문장이 좋게 나와. 그럼 막 기뻐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는구나 이 사람들은 accelerated liberalization in their home societies.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사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면은 to raise the birth rates of South Korea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To raise birth rates in South Korea입니다. birth rates를 복수로 쓰면 그거는 오늘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곰곰하게 잘 봐두세요. birth rate를 단수로 쓰면 그게 됩니다. The birth rate of South Korea. 그거는 통계 수치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정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raise birth rates. raise birth rates가 뭐예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겁니다. 한국의라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raise birth rates 복수를 쓰면 통계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쓰면 raise birth rates가 그냥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나 덜 낳나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birth rate라고 하면은 통계치인데 그러니까 raise birth rates in South Korea죠. of South Korea가 안 돼요. 지금까지 그 영어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뭐 신문 기사도 읽으시고 꼼꼼하게 안 보셨을 거예요. 한국어 독해하느냐고, 한국어로 뽑아내느냐고, 예쁜 한국어로 뽑아내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왜 birth rate를 복수로 쓸까?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고 안 낳고 하는 정도 얘기예요. 그거는 통계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 언어 습관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져서 참 걱정이야 할 때 그게 통계치 얘기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뭐 가임 여성당 1.2명이다 이런 말 할 때는 통계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뭘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birth rates에서 뭘 지칭하는지. 출산율 안 돼요. 한국어로 출산율이야, birth rate, 출산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birth rates.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정도구나. 뭘 지칭하는지 정확히 명사가 뭘 지칭하는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동사도 잘 고를 수가 있고 다른 뭐 그 전치사구를 인으로 엮을 연결할 것인지 오브로 연결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